인명피해가 수십만 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훨씬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전사자 피해는 러시아는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을 넘어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시 경제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기초 체력 그리고 일시적인 전시 호황을 누리면서 전쟁의 어떤 압박감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가지 않는 상태일 텐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쟁으로 이 국토가 싸움터가 되면서 일단 격전이 벌어지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 내지는 상당 부분이 파괴가 되어서 쑥대밭이 된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복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당해서 그쪽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선언이 되면서 불리한 입장이고 그것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가 바로 공단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공업시설과 이 공업시설을 뒷받침하는 천연 지하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 바로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빼앗겼다는 것은 전국토의 20%를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30%, 40%, 5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락할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해진 피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한 이후에 10년, 20년, 30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젊은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를 살펴보자면 40대, 50대, 60대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20대, 10대의 비율이 적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인구 구조죠. 더군다나 전쟁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생겨나서 우크라이나 땅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로 갔고요. 일부는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방으로 갔는데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든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인구가 우크라이나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피난을 갔던 그곳에 정착해서 앉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는 직전에는 인구 4천만 명의 나름대로 인구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한 피해가 워낙 큰데 그 피해를 빠른 시일에 복구를 해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생기는데 빠른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창 일할 경제 인구 즉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니면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하면서 이런 인구 충격이 우크라이나 국가의 재건과 복원에 엄청나게 저해 요소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피해를 딛고 다시 정상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비관적으로 보자면 아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전쟁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는 분석이 지나친 말이 아닐 수도 있죠.